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경선 이번 주 서울 경기지역만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금 전에 보셨죠? 이 조항 신설을 놓고서 친 이재명계와 비명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분석합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권리당원 전원 투표제 지금 중앙위 표결에 들어갔는데요. 장경태 의원님, 표결 통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또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기 때문에 중앙위원회가 당원당규 개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시에 발표될 예정일 텐데요. 잠시 뒤에 발표하겠네요. 네, 그런데 예. 그때 이제 어찌되고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당규 개정 권한을 활용해서 개정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사실 네. 이 당원이 없던 당원을 갑자기 신설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군요. 예. 전당원 투표제가 있어서 네. 우리 당의 해산과 통합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전당원 투표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 관련된 이제 세부 규정이 미비해서 정확하게 기준안도 마련하고 실제 발의 요건 등도 해당 지도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리당원도 가능하게 하는 좀 더 이 세심하게 구성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박용진 있겠습니다. 지금 후보죠. 그리고 윤영찬 의원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왜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뭐 저랑도 마음은 다를 테니까요. 제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 저희 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당원, 전당원의 투표는 있지만 전당원 회의라는 게 없습니다. 전당원 총회가 없기 때문에 예. 대부분 다 이 중앙위원회 또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의원이 아닌 이 권리당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예. 제가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이 여러 이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결정 참여 구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어제 토론회 때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던데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개딸 당원들 약 한 5만에서 6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우려는 너무 과대포장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5만에서 6만도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2016년에 사실 당시 촛불 집회 당시에 정말 전 당원이 당원 소집령을 내릴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참여 독려를 했을 때도 2만 명에서 2만 5천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소위 자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조직으로만 해서 2만에서 2만 5천 수준인데요. 정말 이 한 30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10만 명만 넘어가도 네. 집단 지성이 발휘되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다라고 보고요. 여러 네. 가지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참여 구조가 훨씬 넓어지면 저런 이 강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많아지면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희 앵커 기자들도 좀 당원 공부도 해야 되고요. 허은하 의원님, 지금 민주당 개정 논란되는 당원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까? 저희 어떤 지점을 예를 말씀하시는 들어서 건지. 지금 당원들이 권리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당의 모든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가처분 소송 냈습니다만 당의 비대위 전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전국 상임위 또 전국이 열어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 전국위가 일종의 민주당의 대의원 중앙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임정국위원회가 저희 당무위의 역할하고요. 전국위원회가 저희 중앙위원회 역할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는 아직 그런 당원이 없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변화할 조짐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저런 앞으로 또 당원 어떻게 개정에 대해서는 바뀔지는 어떻게 모르겠죠.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든지 서두르면 좀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예. 그 서둘러서 할 때 이유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왜 지금의 시점에 당원 당규도 바꾸고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금 후보가 왜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확실하게 당권을 쥐고
추후에도 힘을 발휘하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히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뭐 정당 민주주의라고 민주당은 쓰고 싶겠지만 저는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개딸 정당이 될까 무섭다라는 말에 동의하고 아마도 국민들께서 상식을 가지신 국민들께서는 국민을 위한 민주당이 되길 바라지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잠시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이 자필 탄원서를 냈는데 이 자필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제 이 전 대표를 향한 그런 거센 반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주호영 위원장 그리고 최재형 의원의 발언을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와 내 그거에 비춰보니까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우선 이제 법원에 네. 낸 탄원서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서죠. 그렇죠. 자필 사실, 탄원서 자기가 원하는 뭐 자기가 법원에 원하는 대해서 거니까요. 이제 얘기하는 예.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 예.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걸 막 공개하고 또 그걸 가지고서 공격하고 예. 하는 것도 저는 좀 이 당내의 지금 그 갈등 상황을 부추기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양쪽 다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 의원, 이걸 공개한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탄원서를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내용하고 공개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사실상 비유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최재형 위원장께서 의원이 말했던 부분처럼 저도 그 부분을 좀 동의합니다. 이게 셀프 유출이 아니라면 개인의 억울한 면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세 가지 차원에서 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을 법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깝고요. 예. 두 번째 안타까운 지점은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메신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발언하는 태도라던가 이 단어들에 대한 과감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격들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지점이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이 단어들 이런 사례를 쓴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식으로 자기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는 지점이 되다 보니 예. 원래 호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 안타깝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좀 두렵고 무서운 지점인데요. 이게 당원들이 뽑아주신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대표라는 직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그 글에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 내용에 보면 특사 제안을 했죠. 네. 예. 특사 제안이라던가 뭐 12월까지 그만두면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거래 대상처럼. 만약에 예.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뭐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래서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작성했던 이 글에 대해서 이걸 공개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이게 올바른 방법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그 탄원서 내용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 보기에 지금 뭐 국민의힘 내용 상황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 대목이 있을 텐데 이준석 전 대표의 여러 탄원서 내용이라든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탄원서 공개 시점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탄원서는 보통 이
원고 측이, 그러니까 지금 이 소를 제기한 이준석 대표 측이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어찌되었건 네. 본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서 이 재판부를 자극할 만한 아. 이 탄원서 공개를 유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좀 다른 경위를 통해서 이 공개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고요. 예, 예. 지금 신군부와 이 여러 이 절대자 이런 표현 때문에 많이 불쾌해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더라라는 표현으로 많이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신군부란 표현이 뭐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러면 전두환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치를 잘했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왜 부글부글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이 부분 중에 가장 정확한,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특사, 12월, 수사, 무마 이것에 대한 만약 녹취가 존재한다면 예, 예.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 12월까지 임기를 만료해라고 제안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여러 당대표에 대한 압박과 회유, 협박, 위협 등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특사도 여러 가지 회유의 정황이 네. 될 수도 있고요. 국정 운영을 대통령께서 특사는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정권 대사라든지 특명 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을 제안했다는 게 만약 밝혀진다면 그 부분도 아마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수사무마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직권남용의 가장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수사무마를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만약 녹취가 만약 공개될 경우에 그건 아마 이준석 대표께서 뭐 언제 공개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만약 저 정도까지 탄원서 쓰셨으면. 그럼 공개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후폭풍은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 관련된 가처분을 인용하냐 안 하냐 또 본안 소송에 승소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예, 부디 지혜롭게 아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최재형 의원님의 의견이지 않나. 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다 미리 짐작을 하고 이 좀 제안들이 조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발언 수위가 좀 더 거칠어지고요. 즉흥적인 지금 답을 내놓고 있어서요. 당에서는 윤리위를 개최해서 추가로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의견들이 있나 봐요. 네,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윤리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양 있습니다만. 위원장은 뭐 이번엔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네, 했었죠. 근데 그 은이라는 저희 뭐 법을 얘기할 때도 지금 등과 중 때문에 지금 뭐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워딩에서 예, 예. 또 다른 것을 좀 예측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 예,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즉흥적이다, 거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아니, 인정? 즉흥은 저는 인정할 예, 수는 예,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말하는 듯하지만 즉흥적이지 않다라는 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꼈고요. 그렇군요. 예. 조금 거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네. 하지만 그 거칠은 부분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은 사실은 좀 메타포를 좀 두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를 둔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와 빗댄다거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석하면 그게 거칠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탄원서에 써 있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의 단어나 그러한 접근들도 80년대 중반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공격을 장경태 의원님은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러한 공격 때문에 또 그 지점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6.25를 바라보는 시점을 우리 어른과 저와 그리고 20대가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접근이 달라서 관점이 달라서 표현하는 단어가 그 경중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네. 하지만 이 정치적 언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20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도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계속 방송에 출연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요. 좀 약간 비겁하고 나약한 황제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비유해서요. 그리고 11월에
뭐 푹 찌를 수 있다 자신을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단어나 이 어휘 사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군부에 대한 표현은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요. 뭐 제가 또 인용한 게 그러니까 제가 인용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뭐 이 정치를 잘했다는 그 표현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 사실 오히려 지금 윤핵관과의 갈등 과정에서 윤리위 징계 자체가 사실상 대통령 탄핵 절차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윤핵관과 당 대표 간의 갈등 관계를 중재를 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걸 방치했거든요. 당의 갈등 상황, 지금 당은 비상 상황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비상 상황 선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중재 역할을 아예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방금도 국민의힘에서 추가 징계 얘기 나오는데 정말로 맥을 잘못 짚는 허탈이 짚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러다가 대로 받고 말로 그러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지금 비대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거나 추가 징계를 논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비대위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기 때문에 그 정지된 당원권 내에 직무대행을 했는데 그 직무대행이 갑자기 당 대표 임기를 만료시킨 거거든요. 그 권한은 누가 줬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는 이 자체가 가처분 인용이 되든 본안소송 인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연 특사를 제안했는지 12월 임기 만료를 회유했는지 그리고 수사무마 제안을 했는지 이거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내 당원당 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형사처벌감입니다. 예. 그걸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도 많이 묻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누군지 누가 그런 제안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밝힐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무대응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됐었잖아요.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무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는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더 크게 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 커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장경태 의원께서 말했던 대통령실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일 날 말씀입니다. 예. 대통령실이 비상 상황이라면 지금 나라가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 정도까지 그렇게 키워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네네. 또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발언들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호남에 가서 대표 그 연설 때 했었던 부분이고 또 기자회견 때도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네. 탄원서에 갑자기 나타난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을 예쁘게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 잠시만요. 예.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속보가 잠깐 들어왔거든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지금 노출이 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기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댓글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공개됐는지 의문이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내보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 행사에 대통령 죄송하다. 경호처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게 노출된 게 저 일정이 맞았던 겁니다. 대통령의 일정이 이게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요. 기자들도 네. 모르는 내용을 팬카페 댓글에서 확인된다는 거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대로 이해할 수 예.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일정이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플랫폼에서 노출이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바로 지금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예. 대처는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잘못했다기 전에 지금 경위조차 파악 안 된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대통령 일단 일정은 했는데요. 예, 한번 보시죠. 예. 네, 기본적으로 이 의전실이나 부속실 등이 관리하면서도 기자들에게도 지금 비공개된 일정이 지금 대통령님의 일정이 예. 어찌되었건 이 김건희 씨 여사의 팬카페 댓글로 이렇게 공개되는 정도의 이 과연 최순실 씨 비선 실세 때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도 지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좀 명확하게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또 민주당 속보 말씀하신 대로 3시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자, 권리당원 전원 투표, 당원 신설안. 이게 당무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중앙위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자, 권리당원 전원 투표, 당원 신설안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전당대회보다 권리당원 투표가 우선하도록 그렇게 당원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비명계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뭐 나치, 히틀러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자, 장윤태 의원님, 앞서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이게 중앙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일단 부결이 됐네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중앙위원회 표결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더 공지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물론 저는 이제 선거운동 과정이라서 조금 늦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네. 오늘 중앙위원회가 또 표결이 이루어진다는 건 좀 늦게 알았고요. 잠깐만요. 네. 또 기소시 직무정지를 당무위가 판단하는 당원 80조 3항입니다. 저게. 그 80조 상환도 무산이 됐네요. 이제 뭐 이 전당대회가 열리면 예. 1부, 2부가 있습니다. 2부가 당 지도부, 차기 지도부 선출 대회고요. 1부에 각 이 여러 가지 당무 발전이라든지 정강정책 발전과 방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건을 전당대회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또 이 논의 과정에서 당무위를 통과했지만 또 여러 가지 중앙위원들께서 충분히 알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허은하 의원님.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두렵고 걱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된 그 당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중앙위원회 저 예.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국민의 민주당을 희망하셨다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댈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비판으로만 예. 들리지 않네요. 네. 두렵다라는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더 잘해야 되니까요. 네. 저희도 정당민주주의와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여야가 함께 그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민주당의 저 결정은 아주 잘한 결정이다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친명계 의원들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친명계 의원들은 사실상 저 당원 개정에 대해서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환영을 했었는데 일단은 중앙위에서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아직 친명계 의원들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그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중앙위원회가 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또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인데요. 네. 어찌됐건 그 중앙위원 이 고도의 이 정치적인 고관여층 또 민주당의 지도부를 형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보다 더 많은 분들과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지 못한 게 좀 아쉽게 고민이 들고요. 예. 한편으로는 뭐 앞으로 차기 지도부의 또 과제라고 봅니다. 보다 더 많은 당원과 소통하고 예. 또 앞으로 원외 지역위원장, 중앙위원분들과 또 심도 깊게 논의하라는 또 준엄한 또 명령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훌륭한 태도 같아요. 네. 네, 어떤 급하게 하지 점에서요? 마시고 예. 네, 말씀대로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풀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게 네. 저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네. 조금 저희가 아쉽긴 더 성의 있게 하시겠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속보에 대한 여야 반응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슈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련해서 약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이재명 후보도 글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 국민께 사죄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허은하 의원님. 자, 지금 김혜경 씨 관련 조사 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SNS 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두 번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참 사죄 같지 않은 사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죄라기보다는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프레임을 잡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 7만 5천 원?
예,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말을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같고 여당에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희생자 프레임을 갖고 가시려고 하는 것 작년 같다. 8월 민주당 경선 당시 서울 한 식당에서 당내 의사 3명과 식사했는데 본인 식사 비용 26,000원 그리고 네. 다른 3명의 비용 7만 8천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수개월에 거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쓴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밥 소고기 예. 뭐 관련해서.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하나를 얘기해서 뭐야 7만 8천 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그 프레임을 갖는 것 이거는 경찰 수사는 이제 종합적으로 다 보는 수사니까요. 예, 아니, 우선은 여론을 끌고 가고 싶으신 아, 거죠. 예, 대중에게 그런 의도가 있는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은요. 전형적인 모욕주기식 소환 조사고요. 네. 어찌되었건 지금 압수수색 수십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얼마나 많이 압수수색됐고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인력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나마 소환 조사를 할 만큼 증거를 혹은 뭐 여러 의혹을 확보한 것이 7만 8천 원 결제 기록인 겁니다. 예. 어찌되었건 만약에 다른 좀 더 중대 범죄가 있을 경우엔 소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면 조사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굳이 7만 8천 원 어떻게 썼냐, 2만 6천 원 결제하시고 나머지 5만 원에 대한 결제를 어떻게 하셨냐를 가지고 5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발 좀 의혹을 좀 있으시면 제대로 뭐 의혹을 제대로 밝히셔서 소환을 네.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모욕주기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개혁에 더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유형 의혹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를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거 하나를 가지고 4-5시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공소시효가 지금 다음 달 9일로 임박하기 때문에 행안위에서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 예. 더 큰 어떠한- 의혹이 있었으면 지금 이 유능한 기자님들이 이미 다 밝혀서 보도됐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잘 들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